페이지 54쪽으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음성과 의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선생님 지금 여러 번 녹음을 하는 거라서 지금 여기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다음 글을 읽고 음성과 의문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의문이에요. 음성보다는 의문이 훨씬 중요해요. 음성과 의문은 둘 다 소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성은요.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예요.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말을 할 때마다 소리가 다릅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뭐였어요? 음성이 뭐예요? 음성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말을 할 때 목소리에 따라서도 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달라서 선생님이 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김혜정 선생님이 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단어가 같다는 걸 알죠? 특히 선생님은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사투리를 쓰면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단어를 알아듣잖아요. 문장을 또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바로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본적인 선생님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쓰는 사투리가 억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아듣는 건 바로 이 의문 때문이에요. 저의 선생님의 발음과 수빈이의 발음이 달라도 우리가 같다고 알아듣는 것은 바로 이 의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의문이 뭔가요? 의문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의문은요. 음성의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다르게 발음하는 것 중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서 어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고 같은 소리로 인식을 하는 추상적인 소리를 얘기해요. 즉, 한 언어에서 어떤 소리가 의미를 변별해주는 기능을 할 때 그것을 의문이라고 한다고요. 의문은 모든 사람이 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념, 사람들이 추상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그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라는 단어를 볼게요. 우리 이걸 감기라고 발음을 하죠. 근데 영어권의 화자들은요. 이걸 보세요. K와 G로 구분을 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무성음 K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글자의 기억은 유성음 G로 다르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감기 할 때 이 두 개에 나오는 이 감기 하는 이 기억을요. 동일한 의문인 기억으로 인식을 하는 것과 영어권 화자들이 다른 의문으로 인식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관념에 따라 수가 달라지는구나. 의문에 대한 인식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말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은 그냥 음성으로 분류를 하지 서로 다른 의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리가 날 뿐이지 이것이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소리라는 커다란 덩어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람의 목소리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음성이라고 해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르지만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진 것, 이것만 의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음성이랑 의문은 표시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소리 나는 대로 쓰세요 할 때는 음성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렇게 쓰게 되고요. 의문은 의미 변별 단위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의문은 양쪽에 사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소리와 음성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언니의 차분한 음성, 이거 음성 맞죠? 친구의 비명은 음성 아니라고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 이거 비명이긴 한데 의미 분별은 없잖아요. 그죠? 이거 소리로 보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를 분별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소리로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여기서는 소리와 음성을 구분했다면 이제는 본문에 봤던 음성과 의문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수업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봅시다. 음성이랑 의문을 구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만 들으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바보 할 때요. 이 비읍 소리
음성이에요? 의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보 할 때 이 비읍의 소리는 자, 음성과 의문을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음성은 뭐였어요? 음성은요,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죠? 바보,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타나네. 오케이.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네요. 오케이. 맞습니다.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말할 때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마다 소리가 달라요. 바보가 소리마다 사람마다 소리가 다르면 우리가 바본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얘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의문은 뭐였어요? 의문은 공통적인 요소를 뽑은 공통적인 추상적 소리죠. 그래서 관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의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의미, 변별을 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의미가 달라져요 하는 게 바로 의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럼 얘들아, 바보 할 때 이 비읍 소리는 의미를 다르게 하나요? 아니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 비읍과 이 비읍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음성이 되겠죠. 반면에 이거 보세요. 아랑 오, 아냐 오야 이거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는 이번에는 의미가 변별되죠. 바랑 보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운이 되겠죠. 오케이.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다독 나와 있네요. 다독의 디귿 소리를 볼게요. 역시 이 아이들 소리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이긴 하지만 의미 변별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음성으로 분류가 됐네요. 아랑 오를 볼까요? 얘는 뭐 어때요?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아예 문장이 다르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반범봄. 보이니? 뭐가 보이니? 반범봄에 비읍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반범봄의 비읍 소리는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겨? 음성이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미음도 음성이 되는 거죠. 반면에 오 이건 뭐예요? 얘는 의미 변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음성이 아니라 의문이 된다는 거죠. 몇 개만 더 볼게요. 강이랑 공 나왔네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역과 이응은 뭔데요? 얘들은 음성이에요. 왜 구체적인 소리이기는 하지만 의미 변별 기능이 없으니까. 반면에 아와 오는 어때요? 네, 얘들은 의미 변별 기능이 있으니까 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좀 다른데요? 선생님, 모음만 의문인가요? 보세요. 콜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건 뭐예요? 예사소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건 뭐예요? 된소리, 그 다음에 이건 뭐지?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삼중체계로 된 우리말. 이거는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예요? 의문이에요. 한 번 더 볼게요. 불. 역시 비읍, 또 쌍비읍. 아이고. 그 다음에 피읍, 이건 뭐예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삼중체계로 되어져 있는 우리 특유의 음운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성과 음운 구분할 수 있겠죠. 일단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는 것은 음성이고요. 그죠? 구체적인 물리적인 소리는 맞지만 저의 발음과 여러분의 발음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발음이 다르다 하더라도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것을 뽑아내는 거, 공통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소리를 통해서 의미를 변별하는 것은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있는 2번 문제예요. 국어와 영어의 음운체계가 달라요. 여기 보면 우리 국어의 독특한 음운체계를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어의 음운체계와 영어의 음운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외국인이랑 한국인 친구들이 동물원에 놀러 갔어요. 여기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났네요. 그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슴이 머리에 불 났다 이랬더니 미안. 한국인 친구가 저건 뿔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번에는 한국인 친구가 자 저거 봐봐 이거 우리 버스라고 하는데 난 사실 버스 이렇게 하거든? 다르게 들려요? 그랬더니 외국인 친구가 같은 말로 들려요. 미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외국인 친구들은 예사소리와 된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봐, 이 의문이
체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파란색이에요. 이 의문체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분류를 하지만, 이들은 어떤 거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분류하지 못합니다. 영어에서는요, 이런 의문체계를 쓰는 게 아니라, K와 G와 같은 무성음, 유성음,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국어의 화자는요, 음은 비읍을 쌍비읍이요. 다른 음운으로 인식을 해서 소리를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는요, 이게 음운이기 때문에 의미변별 기능이 있어요. 반면에 영어 화자는요, 비읍과 쌍비읍을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을 해서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어의 체계에서는 이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 영어를 쓰는 친구들이 우리말을 배우기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얘는 고나, 코나 같게 들린다는 거죠. 그죠? 뿔 같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 발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국어의 독특한 의문체계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국어의 독특한 의문체계는 예사소리와 된소리와 거센소리로 되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54쪽 음성과 음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꼭 한번 보셔야 되는 건 음성, 음운, 음성, 음운, 그 중에서도 음운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음성과 음운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영어와 한글의 의문체계가 어떻게 달라요? 하면 한글의 의문체계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3중체계로 되어 있다라는 것. 3중체계로 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